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문제를 누가 소유를 했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학생이 문제를 소유한 경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문제를 소유한 경우에는 특히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미술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미술 수업이 끝나고 결과물이 스스로 형편없다고 느낄 때 아마 아이들은 평상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나도 그림 잘 그리고 싶다.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미술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냥 대충 그린 거야. 그리고 예체능 이런 거는 좀 공부를 못하거나 그런 찌질한 애들이 하는 것 같아. 나는 이런 거 관심 없어. 또 체육 시간을 앞두고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우리 반 대표로 경기 나가서 뛰고 싶은데 안 되면 어떡하지? 아마도 이러한 두려움, 걱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쌤, 오늘 꼭 체육 수업 해야 해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제시해주는 과제에 대해서 보통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점수 진짜 잘 받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잘하고 싶은 욕구나 너무 많아서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부호화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어요. 교사학습과 관련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어쩔 때는 반대로 나타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의 상황을 하나 더 보시죠. 그 종혁이 있잖아. 걔는 그렇게 잘생긴 편도 아닌데 약간 자기가 좀 잘난 줄 알고 앞에 막 나서는 것 같아. 나는 좀 그런 스타일은 좀 별로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진짜 난 진심이었는데 안 받아주고 진짜 슬프다. 우리는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을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상대방이 원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상대방은 원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은 원래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욕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이나 욕구를 확인하는 것이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예시를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마음도 많이 쓰입니다. 시험 기간에 학생이 공부할 때 느끼는 마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진짜 안 보고 싶다.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데 이번도 망한 것 같고 또 못 보면 엄마가 화낼 것 같고 진짜 안 보고 싶다 시험. 학생은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마 다른 형태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쌤, 저희 진짜 다음 주에 시험 봐요? 혹은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쌤, 이거 왜 배워야 돼요? 솔직히 지금 배우는 거 다 크면 쓸데없는 건데 진짜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나는. 첫 번째 경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은 다음 주에 시험 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지를 궁금해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사는 이러한 형태의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 야, 다음 주 월화수가 시험이지. 혹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넌 시험 날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시험 보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야, 네 점수 안 봐도 뻔하다. 두 번째 질문 형태인 배워서 어디다 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도 교사가 이 지식을 실제로 어디에 쓰는지가 유용한지 이걸 묻는 질문으로 파악을 한다면 교사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야, 대학교 가서 직업 구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거지. 지금 안 하면 이거 언제 할 수가 없어. 지금 열심히 해야 돼.
두 질문 다 아이는 답답한 마음에 공부하기 힘든 그 심정에 교사에게 공감받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마음을 좀 더 표현하면서 털어놓고 싶어서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은 아마도 아이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학생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아, 네. 더 이상 교사와 대화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대답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학생이 원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학생은 독특하게 부호화를 했습니다. 이런 부호화는 아주 독특하게 개인만의 방식으로 부호화를 합니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더라도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학생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맞는지 확인시켜주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주는 것만으로 의사소통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시험 공부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유리미는 부호화 시켜서 선생님, 시험 다음 주에 정말 봐요. 혹은 선생님, 이거 왜 배워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 유리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당히 우리는 해석해 봅니다. 아, 유리미가 시험 공부하는 게 걱정되나?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면서 확인시켜주는 대화를 하면 됩니다. 이 대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험 다음 주에 봐요.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유리미가 그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 공부가 아직 좀 덜 돼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네, 좀 걱정돼요.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방금과 같이 상대방의 언행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적극적 듣기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석하고 피드백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에 첫 번째 적극적 듣기가 잘못 해석했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은 교사가 나를 이해해주고 수용해 주려고 하는구나, 나의 감정이 어떤지를 공감해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상황을 가지고 적극적 듣기를 하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찾아뵙겠습니다.